네, 안녕하세요. 덴탈아이 제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치과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만 하다가 갑자기 데스크를 하려니까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처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실 게 없는 게 프로그램이 선생님이에요. 프로그램이 다 알려줘요.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럼 일단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치석 제거를 다 이렇게 전화구로 해도 되나 오늘? 하고 모르니까 그냥 다 클릭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팝업이 뜨네요. 3개월 이내 동일 부위에 시그널 특수를 했다. 그러면 조정당할 수가 있다. 알려주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느 부위가 동일 부위인지 몰라가지고 차트가 저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옆에 따로 이렇게 놔둬서 그렇지 저 위에 엄청 스크롤 많이 해야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귀찮으면 그냥 또 입력을 해보는 거야. 23번에서 27번까지 했나? 해도 되나?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고 지석 제거를 클릭합니다. 또 팝업이 뜨죠. 동일 부위래요. 그럼 또 아니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해볼까? 하고 33번부터 37번까지 해서 부분 지석 제거를 클릭을 했어요. 팝업 창이 안 뜨네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고, 제가 33번부터 37번까지 클릭을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원래 34번부터 37번까지 3분의 1하기죠. 그리고 33번은 또 다른 3분의 1하기잖아요. 근데 2회가 아니라 1회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33번 한 치아만 인접해 있는데 한 개 더한 것 가지고 욕심도 많지. 2회의 돈을 가져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심평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더 바로 옆에 치아인데 그냥 서비스로 해줘. 그 뭐 돈을 받고 있어. 그래서 33번은 여기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외우고 뭐 알아두고 할 필요 없는 게 자동으로 1회 측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1회만 할 때는 내역 설명 굳이 안 적어도 심평원에서 돈을 줍니다. 만약에 34번부터 37번까지 부분 치석 제거를 클릭을 했고요. 치주 처치를 33번에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치주 처치가 삭감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 바로 옆에 스케일링 한 번 더 한 것 가지고 돈을 받냐? 이런 의미에서 치주 처치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치주 처치를 33번에 클릭을 했어. 근데 팝업 창이 안 떠. 그래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보내도 되는 거예요. 심평원에 보내도 삭감만 되지 뭐 다른 뭐 피해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원래대로 인정되는 대로 돈을 받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에 부분 치석 제거 상악을 했고 6월에 하악 부분 치석 제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월 18일에 전악을 시그널 특수를 하고 싶어. 될까요? 아리까리 하면 어떻게 한다? 다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본다. 근데 팝업창이 또 떴죠. 1일 최대 1화까지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기간으로는 저번에 전처치를 했으니까 시그널 특수를 할 수는 있지만 전악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전악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1학 반반 이렇게 좌우로 나눠도 여기 합쳐지면 1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시그널 특수를 다시 클릭을 해봐요. 이제 팝업창이 안 뜨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시그널 특수인데 초진이 돼 있네. 자동으로 초진이라고 뜨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전처치가 없고 이 사람이 초진인데 시그널 특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초진으로 그대로 두고 초진이지만 환자분 원하셔서 바로 전처치 없이 시그널 특수를 시행했다라고 내역 설명 달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전에 부분 치석 제거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진이 아니라 재진이겠죠. 재진으로 바꿔주고 내역 설명은 치석 제거 하신 분이다. 전처치 했다. 이런 식으로 내역 설명 달아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6월은 6개월 이내가 맞는데 2월 기준으로 보면 6개월보다 훨씬 더 지났죠. 그치만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상관이 없는지. 자, 그리고 인접치라 붙어있는 치아 뭐 한두 개 치아 더한 거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치아에 치주 처치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클릭해보고 치주 처치 클릭했어요. 팝업창이 안 뜨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치주 후 처치라는 것은
앞에 무슨 처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처치를 시행했다고 내역 설명 꼭 달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뭔가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시그널 특수를 들어갔죠. 그리고 치주 처치도 클릭해서 같이 됐죠. 여기서 20번대 부분 치석 제거도 또 할 수 있어요. 아리까리하면 클릭해 본다 그랬죠. 팝업창 안 떴죠. 여기 등록됐죠. 되는 거예요. 왜? 2월에 치석 제거를 했고 6개월이 지났으니까 부분 치석 제거도 같이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일에 시그널 특수를 한 부위에 똑같이 치석 제거를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약에 10번대에 부분 치석 제거를 클릭했다. 그러면 팝업창이 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청구를 하기 전에 12월이면 1월 초에 청구를 하잖아요. 내가 클릭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저는 지금 덴트 앱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청구 EDI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거를 청구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12월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런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구 오류 목록, 확인이 필요한 목록, 내역 설명 확인 필요, 치석 제거 후속 조치 없는 목록, 요거 빨간색 박스 4개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청구 오류 목록을 보시면 의료급여 환자 승인번호가 없대요. 의료급여 환자는 승인번호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더블클릭을 합니다. 더블클릭을 하면 그 환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치과에 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대신 내주거든요. 치과로 바로 다이렉트로. 그게 뭐다? 건강생활 유지비예요. 그래서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우리가 차감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약간 포인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1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1,000원, 2종은 1,500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1종이라도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모르고 있어도 된다. 왜? 여기 밑에 자동으로 뜨거든요. 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뜨니까 몰라도 되고 의료급여 환자 진료 승인 이 빨간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거든요. 정상적으로 진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클릭을 했는데 진료 승인이 거부가 됐대. 그럼 일단 확인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 사람께 업데이트가 안 됐을 때 이런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려면 여기 공단으로 들어가서 데스크 누르면 이런 게 뜨죠. 그래서 공단 누르고 수진자 자격 조회를 누르면 이런 팝업창이 뜨죠. 그리고 다시 조회를 하는 거예요. 다시 조회. 그러면 건강생활 유지비가 다시 업데이트 되면서 남은 금액이 뜹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1,500원이 여기다 입력이 돼요.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입력이 여기 되고 진료 승인 요청 버튼을 딱 누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르면 원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좀 이렇게 짜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료 승인이 거부가 됐대요. 그래서 중복된 건이니까 취소 후에 재요청 바랍니다 라고 뜨죠. 그럼 일단 팝업창을 닫아줍니다. 확인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또 확인 누르죠. 그리고 다시 승인 버튼을 또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화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진료 승인 요청을 누르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진료 의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선택기간 환자에 해당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 거의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자, 이 화면에서 이런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화면에서 선택 의료기관 옆에 무슨 병원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밑에 설명이 이렇게 달려요. 이분은 선택 의료기관 무슨 환자로서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알람이 뜨거든요. 그럴 경우에 환자에게 진료 의뢰서 갖고 오셨냐라고 물어보시고 진료 의뢰서를 갖고 왔으면 그거를 받고 보관만 하시면 돼요. 어디 제출하실 필요 없고요. 보관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뭐 심평원이나 어디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보여주실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근데 만약에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지 않았어. 안 들고 왔대. 그러면 환자분 요거 진료 의뢰서 발급받아 오셔야지 아니면 비급여로 해서 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선택하신 병원 가가지고 의뢰서 받아오세요 하고 다시 돌려 보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의료급여 환자분들 중에서
건강생활 유지비가 이제 한 달에 얼마 정해져 있는데 어떤 분은 치료를 되게 지속적으로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면 한 병원에서 건생비가 엄청 빨리 차감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면은 진료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급여 환자분들은 보통 진료비를 이렇게 충분히 지불할 수 없으신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택 의료기관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줘서 그 선택 의료기관에서는 많이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가 거의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 이런 제도인데요. 대신에 여기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다른 병원을 가고 싶으면 선택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가야지 다른 병원에서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진료 승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처리가 완료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 다 처리됐으니까 두 번째 칸 이제 보는 거예요. 초진에 충전물 연마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충전을 해야지 그 다음에 충전물 연마가 가능한 거니까. 근데 초진이 맞다면 타 치과에서 충전한 것을 우리 치과에서 연마를 했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초진이 맞으면 초진으로 하고 타 치과에서 하고 오신 거다라고 내용 설명을 달면 되고요. 만약에 초진이 아니면 재진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초진에 뭐 치주 소파술, 치주 우처치, 치은박리 소파술이 입력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재진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진짜 초진인데 이런 시술을 한 게 맞다면 왜 초진에 전처치가 없이 바로 시작했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빨간 글씨는 뭐냐면 내역 설명이 없다는 걸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주고 내역 설명이 있으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빨간 박스에 진찰료 산정이 오류가 됐대. 왜? 30일 이내 진료 기록이 있으면 재진이어야 되는데 초진으로 됐을 경우 그러면 초진을 재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밑에 보면 마취제랑 의약품 관리료는 존재를 하는데 마취 행위료가 없는 경우요. 그럼 마취를 실제로 했으면 마취 행위료를 추가로 넣으면 되고 근데 만약에 마취를 한 게 아닌데 이게 자동 시스템상 같이 딸려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의약품 관리료 빼고 앰플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매복치 발치를 했는데 30일 이내 촬영한 식은단이나 파노라마가 없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클릭을 안 한 거면 엑스레이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추가를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30일이 지난 엑스레이를 참고해서 발치를 한 경우에는 뭐 그 전에 파노라마 참고해서 발치했다고 내역 설명 달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파노라마를 재촬영하면 원래 안 돼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파노라마를 재촬영했었을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유를 내역 설명으로 달면 되겠죠. 그리고 요것들은 다 더블 클릭하면 그 환자한테 이렇게 환자 차트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초재진 산정 오류죠. 부위가 다르더라도 한 달 안에 재내원을 했으니까 초진이 아니죠. 재진으로 바꿔주는데 토요 9시에서 1시까지 초진이었으니까 똑같이 토요 9시에서 1시까지 재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를 그냥 재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돈이 적게 들어오겠죠. 토요 재진보다는 그냥 재진 비용이 싸니까 돈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보면 레진을 했는데 행위료는 1면이라고 돼 있는데 입력 면수는 2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또 맞춰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차트로 갔더니 원장님께서 2면을 했다고 차팅을 해주셨어요. 원래 있던 차팅을 삭제를 해주는 거죠. 현재 항목 삭제해서 없애주고 다시 클릭을 해서 2면으로 충전 2면으로 해가지고 면수도 똑같이 해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수정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이 필요한 목록까지 다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내역 설명 확인 필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치근할택술 시행한 다음에 내역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 진료만 해도 어떤 기본 진료를 했는지 내역 설명 적어야 되죠. 그리고 남발치, 매복치 발치를 했었을 경우에도 내역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CT 촬영을 했을 때 왜 CT 촬영을 했는지 내역 설명을 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역 설명을 다 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발치를 했으니까 매복으로 피판거상후 발치 시행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발치술 옆에 파노라마 CT에 대한 내역 설명이 발치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도 인정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하려면 콤빔에다가
해당하는 그 행위로에 대한 내역 설명을 달아주는 게 맞겠죠. 위에는 줄번호 단위의 내역 설명이고 밑에는 명세서 단위의 내역 설명이거든요. 명세서 단위는 뭐냐면 이렇게 행위마다 다 이렇게 내역 설명을 다는 게 아니고 오늘 한 모든 행위의 내역 설명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내역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주저리 써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세서 단위의 내역 설명은 컴퓨터에서 약간 인식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줄번호 단위로 하시는 게 컴퓨터가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줄번호 단위로 입력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그널텍스이 초진이었어. 그래서 뭐 원하셔서 그렇게 해드렸다. 전처치 없이 해드렸다. 바로 시행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 이제 치석 제거를 한 기록이 있어. 그래서 6개월 이내 치석 제거하 시, 뭐 연화 치석 관찰되어 시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되고요. 근데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더 옛날이더라도 이렇게 적어도 인정이 된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다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없이. 그 이유가 뭐냐면 심평원의 컴퓨터가 아직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역 설명이 무슨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냥 내역 설명이 있다 없다만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오케이 돈 줄게 이런 시스템이라서 일단 적는 거에 대한 의의를 두셔야 돼요.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컴퓨터가 1차 검사를 해요. 근데 좀 의심되는 게 있어. 이 치과 왜 이렇게 보험 청구액이 많이 나왔지? 그러면 그 치과를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직접 확인하다 보면 내역 설명이 막 이상해. 막 1, 2, 3 적혀있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조사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융통성 있게 잘 알아서 내역 설명 달아주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옆에 자주 쓰는 것들이 나오니까 더블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매복 치니까 매복에 대한 그 내역을 적어두시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행위에 맞는 내역을 옆에다가 적어주시고 확인 누르면 되고요. 요건 이제 내역 설명을 단 모습입니다. 치석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치주 치료 예정이라고 적는 거죠. 뭐 그러신 분들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치석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내역 설명을 안 달고 나중에 그 환자가 오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나중에 청구하기 직전에 검토하다가 이 사람 와야 되는데 안 왔네? 그러면 그때 이제 치주 치료 예정이었는데 안 오심 뭐 이런 식으로 내역 설명을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환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내역 설명을 나중에 달 필요가 없잖아. 무조건 치석 제거를 했다. 그러면 치주 치료 예정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환자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이 없잖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다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빨간색 박스죠. 그럼 그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월에 후속 처치 없는 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다 내역 설명이 달려 있으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다 검정색으로 보이죠. 그럼 처리 끝. 그리고 그 옆에 검정색 박스 청구 미확인 목록이랑 상병 진료 확인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확인해야 될 목록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있는 그 추가 부가 기능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3월에 치석 제거하고 7월, 8월 그리고 11월에 시그널 텍스를 한 거예요. 근데 밑에 내역 설명에 뭐라 돼 있어요? 6개월 이내 치석 제거하심이라 돼 있죠. 근데 하악은 4, 5, 6, 7 6개월 이내 맞죠. 근데 상악은 4, 5, 6, 7 6개월 이내 아니죠. 6개월보다 훨씬 더 됐죠. 그렇지만 이렇게 적어도 돈이 들어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역 설명을 어떤 내용으로 달아야 되는지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막 정확하게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내역 설명을 적는 거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내역 설명을 쓰시면 안 되긴 안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일단 적기나 해라. 그리고 또 어려울 게 없는 것은 뭔가 이상하면 다 팝업창이 떠서 알려주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다시 정리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다시 보니까 전혀 몰라도 다 하실 수 있겠죠? 이 프로그램이 다 알려주고, 안 되는 거면 팝업창 떠지고, 되는 거면 팝업창 안 떠지고, 클릭이 그냥 되고. 그러니까 클릭이 되고 팝업창이 안 떠지면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보면은 추가로 그냥 부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1월 20일에 시그널 특수를 했어. 그리고 나서 12월에 동일부위를 시그널 특수를 클릭하고 보내잖아요. 그래도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또는 11월 20일에 왔는데 12월 초에 뭐 초진으로 해주고 청구를 했다? 근데도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할 때 한 달치를 묶어서 한 번에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12월 거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쫙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거를 처리할 때 12월 것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11월 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돈이 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요거를 만약에 거짓으로 차트를 작성을 하거나 허위 청구를 했었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또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